자, 그래서 의미를 아는 시퀀스든 의미를 모르는 시퀀스든 간에 DNA가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하여간에 DNA는 굉장히 높은 효율로 꽁꽁 싸매가지고 굉장히 잘 뭉쳐져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DNA 패키징이라고 한다는 거죠. 보시면은 비율로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DNA는. 예전엔 그래서 뭐 고등동물이나 고등식물의 DNA는 히스톤에 쌓여 있지만 박테리아 크로모즘은 혼자 네이킷 되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유캐롯과 비슷하게 DNA가 패키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박테리아 크로모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박테리아는 우리 잘 알듯이 원형의 싱글, 멀티플 어떤 경우는 뭐 리니어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원형 혹은 선형 크로모즘을 가지고 있다. 종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원핵 생물이니까 핵은 없는데 핵과 비슷한 거 뒤에 뭐 오이드가 붙으면 뭐 비슷한 놈 그런 뜻이죠. 핵과 비슷한 누클레오이드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쪽에 DNA가 많이 뭉쳐 있는 그런 세포의 한 구석탱이를 우리가 누클레오이드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박테리아 크로모즘은 루프가 있고, 그렇죠? 베이직 프로테인, 단백질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막 루프처럼 구조가 막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라이보 누클레이즈를 처리하면 RNA를 분해하는 라이보 누클레이즈를 처리하면은 RNA가 그 박테리아 크로모즘 주변에 있던 RNA가 다 분해가 되니까 루프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뭐 넘어갈게요. 박테리아는 크로모점 말고 플라스미드도 있죠. 조그만 동그란 형태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대부분은 슈퍼코일이 이루어져 있고 서로 별개 독립적으로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난다. 분열을 한다. 어떤 플라스미드가 있냐면 F 플라스미드, R 플라스미드, 뭐 콜 플라스미드 이런 건 미생물학 시간에 잘 배우도록 하세요. 뭐 바이러스 팩터 이런 것도 있고 메타볼릭 플라스미드, 뭐 크립틱 플라스미드 이건 뭔지 모르는 거. 그죠? 우리 진핵세포는 예전에 혼자 살던 원핵세포였던 마이토콘드리아나 클로로플라스트 같은 것들이 우리 진핵세포의 조상의 끼어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내부 공생설에 의해서 지금의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되었죠. 그죠? 식물의 엽록체나 동식물의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유캐리ot 경우에는 DNA는 세포 안에 있고, 그죠? 여기 지금 마이토콘드리아하고 클로로플라스트 A가 아니네요. 그건 나중에 다시 나와요. DNA가 단백질과 결합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크로마틴이라고 부르는데 염색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세포 주기의 어떠한 순간에 특히 M기에 얘네들이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염색체를 형성할 때가 있죠. 염색체. 그때를 우리가 염색체 크로모솜이라고 부르죠. M기에만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 표면에는 그 포스페이트 백본이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DNA를 이렇게 꽁꽁 서로 응축을 시키려면은 네거티브 차지들끼리 반발을 해서 DNA를 꽁꽁 묶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 음전하를 중화시킬 놈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표면에 양전하를 가진 단백질인 히스톤이 DNA를 감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DNA 표면에 전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히스톤 표면은 양전하를 띠고 있는 라이신 같은 아미노산이 많이 존재해요. 히스톤들은 뭐 이런 종류가 있다. 뭐 넘어갈게요. 크로마틴엔 히스톤 아닌 단백질도 들어있다. 그래서 1960년대 엑스레이 회조를 통해서 DNA와 히스톤의 구조를 밝히게 되었다. 그래서 비즈 오너 스트링, 염주 같은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의 비즈를 우리가 아까 동영상에서 봤는데 그걸 누클레오솜이라고 하죠.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 여기 각각 하나가 히스톤들 여러 개 뭉쳐가지고 만드는 그런 형태인데 요 베이스 길이가 200 베이스 페어 정도 된다. 그렇죠? 이걸 누클레오솜이라고 하고 repeating 200 베이스 페어 인터벌. 그렇죠? 그래서 DNA를 자르는 뉴클레이즈를 잠깐 처리를 하면은 물론 아주 오랫동안 처리를 하면 이것들이 다 잘라져 가지고 200 베이스 페어짜리 하나밖에 안 보이겠죠. 근데 적당하게 처리하면 어떤 애는 여기 잘라지고 어떤 애는 여기 잘라지고 그러면 200 베이스 페어의 n 배수가 다양하게 형성되겠죠. 200, 400, 600, 800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크로모점 단위가 200 베이스 페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죠.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히스톤 옥타머, 하나의 뉴클레오즘에 히스톤이 8개가 있다. 그래서 히스톤 옥타머라고 불러요. 조성 같은 건 뭐 알 필요 없어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링커 DNA 이거 뭐 그냥 숫자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 옥타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히스톤이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히스톤 H도 있죠. H는 여기 이 뉴클레오즘과 뉴클레오즘 사이에 이 DNA는 링커 DNA 요 주변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뉴클레오즘이 아까 그 동영상에서 봤듯이 막 뭉쳐가지고 크로모솜 형태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관찰되는 거죠.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어요. 두껍게. 그래서 또 패킹이 된다. irregular dimensional zigzag structure, looped domain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헤테로크로마틴, 유크로마틴 이건 좀 중요해요.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굉장히 너무 응축도가 심해가지고 단단하게 시꺼멓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헤테로크로마틴이라고 하고 그리고 more diffuse 크로마틴 약간 좀 널널하게 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진정 염색질 유크로마틴이라고 해요. 두 개의 차이는 뭘까? 헤테로크로마틴은 한번 응축시켜 놓으면 다시 평생 풀어서 쓸 일이 없는 그러한 유전체의 일부분이죠. 좀 발생 초기 필요했다든가 아니면 DNA에서 그냥 구조적 역할만 담당한다든가. 우리 세포는 부모 세포로부터 물려받은 DNA를 똑같은 카피를 자손 세포, 딸 세포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DNA 부위라고 해도 필요 없다고 버리면 안 되죠. 자기 자식들은 언젠가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응축시켜 놔가지고 한 군데 보존하는 거죠. 우리도 집에서 다 읽은 책들, 입지 않는 옷들 이런 거 물론 자식들 줘봤자 읽지도 않고 입지도 않겠지만 버리기가 아까워서 집 한 구석에 이렇게 창고에 처박아 놓는 그런 경우 있죠. 그거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 DNA를 자기가 당장은 트랜스크립션을 할 일은 없지만 뭉쳐 넣어가지고 왜 가능하면은 볼륨을 줄이는 게 좋으니까 뭉쳐서 넣어놓는 것을 우리가 헤테로크로마틴이라고 하고 유크로마틴은 활발하게 전사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얘는 좀 널널하게 풀어져 있다. 왜? 널널하게 풀어져 있어야지 거기 DNA 폴리머레이즈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사를 일으킬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헤테로크로마틴은 트랜스크립셔널리 인액티브, 트랜스크립션이 안 일어나는 부분이고 유크로마틴은 좀 더 널널하게 풀어져 있고 루즈한 부분이다. 넘어갈게요. 패키징 레이쇼 뭐 이런 것들 넘어갈게요. 뭐 레이쇼 이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이토콘드리아하고 클로로플라스트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혼자 살던 원핵세포가 진핵세포의 조상세포의 엔도심바이어스 티오리 그 내부 공생설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썰이 아니라 진짜죠. 그래서 얘네들은 마이토콘드리아와 클로로플라스트 염색체는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는 예전에 혼자 살던 원핵세포이기 때문에 원핵세포의 잔재인 원형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사이즈는 알 필요 없고 뭐 인간의 마이토콘드리아는 37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RNA와 단백질의 7% 5% 정도를 자기가 자급자족하는 거죠. 나머지는 어디서 가져올까? 자기 세포의 세포질에서 만들어낸 RNA나 단백질 같은 것들을 임포트 수입하겠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 마이토콘드리아의 이게 유전체예요. 인간 마이토콘드리아에 많은 tRNA 관련 유전자들이 있죠. 이 마이토콘드리아에 자기 자신의 tRNA를 가지고 있어요. 세포질에서 쓰이는 것과는 다른 유전암호를 가지고 있고 컴플렉스 1, 3, 4 이런 것들 뭐예요? 그 전자 전달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 유전자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꽤 많은 유전자를 마이토콘드리아 지놈이 자기가 자급자족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렇다. 넘어갈게요.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약 120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다. 그렇죠? 자, 이번에 핵을 볼게요. 핵 거의 다 끝났어요. 핵은 유캐리오틱 셀에 존재하는 거죠. 크로모솜이 들어가 있는 곳. 워낙 DNA가 중요하기 때문에 핵이라는 곳에 뭉쳐 놓는다.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었더니 저렇게 생겼더라. 뉴클레오 플라즘 핵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지질 이중막이 두 겹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소포체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핵막이 뉴클리아 엔빌로프라고 부르고 인너하고 아우터 멤브레인 바깥쪽과 안쪽 멤브레인 사이를 페리뉴클리아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핵막은 인지질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저런 동그란 예쁜 모양을 못 만들겠죠. 안에서 좀 딱딱한 단백질이 받쳐줘야겠죠.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 같은 세포 골격이 안에서 받쳐주어서 저런 모양을 만든다. 그런데 핵 안팎으로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해야겠죠. 어떤 것들이 핵 안에서 밖으로 나갈까요? 핵에서 만들어진 RNA 같은 것들이 세포질로 나가서 직접 쓰이거나 아니면 라이보솜과 만나서 단백질을 만들거나 하겠고, 또 핵 안에 필요한 단백질들은 세포질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냐? 뉴클레어 포를 통해서 핵공을 통해서 이동하고, 뉴클레어 포는 뉴클레어 포 콤플렉스라는 여러 단백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구조로 되어 있다. 뉴클레어 포가 이렇게 보이죠? 빈대떡 위에 돼지고기 박힌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뉴클레어 포 콤플렉스는 여러 가지 많은 단백질들로 이루어졌고 굉장히 스트라이킹한 대칭 구조를 보인다. 그리고 그 안에 센트럴 그래듈이라는 게 있는데 트랜스포터, 얘네들이 물질들을 안팎으로 이동시키는 데 담당한다. 그렇죠? 무슨 엘리베이터 걸, 좀 적합한 비유가 아니라 호텔에서 도어맨들이 문 열어주죠. 뭐 그런 것처럼 호텔 안팎으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도어맨이 문 열어주는 것처럼 트랜스포터가 뉴클리아 포어 컴플렉스 중간에 존재해서 핵 안팎으로 물질들이 이동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전자현미경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엔자임이나 단백질들은 세포질에서 핵 안으로 수입되어야 하고, 그리고 RNA 같은 것들은 세포질 밖으로 나가줘야 된다. 그렇죠? 단백질 이외에도 뭐 작은 분자들이 역시 핵공을 통해서 이동한다. 오버롤 스킴이 있죠. 위에 있는 게 핵이고 밑에 누리끼끼한 색이 세포질. 핵에서 만들어진 트랜스크립션에서 만들어진 라이보소멀 RNA, mRNA, tRNA 같은 것들은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그렇죠? 라이보소멀 RNA와 라이보소멀 프로테인이 만나서 라이보솜이 만들어지죠.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최종본 단백질들은 핵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을 테니까 히스톤도 핵 안에서 필요한 단백질이죠. 그리고 뭐 DNA 폴리머레이즈, RNA 폴리머레이즈, DNA 중합효소, RNA 중합효소 이런 것들도 단백질이니까 세포질에서 만들어져서 핵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어떤 작은 분자들은 뉴클리아 포를 통해서 그냥 단순 확산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어떤 단백질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 확산으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핵으로 들어가기 위한 특별한 아미노산 시퀀스가 필요해요. 어떤 단백질들은. 그래서 그 아미노산 시퀀스를 가진 놈들만 핵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핵 안으로 들어가는 단백질들은 뉴클리아 로컬라이제이션 시퀀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뉴클리아 로컬라이제이션 시퀀스는 대개 베이식한 염기성 아미노산인 경우가 많죠. K, 라이신 혹은 R, 아르지닌 같은 경우. 여기 보면 각각의 단백질에 뉴클리아 로컬라이제이션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휴먼 C, 믹 단백질의 경우에는 320이라는 것은 N터미널부터 세워서 320번째 아미노산이 프롤라인, 알라닌, 그리고 라이신, 아르지닌, 발린, 라이신, 뭐 류신 이런 식, 그리고 뉴클레오 플라즘 뭐 이런 시퀀스를 가지고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여러 가지 뉴클리아 로컬라이제이션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데 단백질마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대개 이러한 베이식한 아미노산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재밌는 파트예요. 자, 임포트 프로세스. 자, 제가 술 취한 아저씨 이걸 항상 강의할 때쯤 되면 연말이 돼가지고 막년의 시즌, 송년의 시즌이 많을 때라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자, 이쪽이 위에 보라색이 핵이고 바깥쪽이 세포질이죠. 이 핵이 집이에요. 그리고 이 바깥쪽이 바깥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칼고 파란색 아저씨인데 술이 많이 취했어요. 송년회가 끝나서.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야 돼요. 택시는 아무나 태워주는 게 아니고 이 NLS 누클리아 로컬라이제이션 시퀀스라는 특별한 아미노산 시퀀스가 있는 사람만 택시인 임폴팅과 결합해서 택시를 타고
집 안으로, 즉 핵 안으로 들어가요. 아파트 현관인 아파트 현관이 이제 아파트 단지의 게이트는 인 NPC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택시비를 내야지 택시 기사님이 내려주시겠죠. 그런데 이 아저씨는 너무 취해가지고 아리랑치기를 당해가지고 지갑이 없어요. 돈이 없는 거죠. 에너지가 없게 생겼죠. 시퍼렇기만 하고. 그러면 누가 있냐? 집안에. 요즘은 뭐 카드가 있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현금만 가지고 택시를 타던 경우에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택시를 타고 돈이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가면서 뭐 집에 계신 어른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택시비 좀 준비해 주세요. 막 그런 짓을 하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 아저씨가 집에 가는데 택시비가 없으니까 집에서 란 이름도 여자 이름 같죠. 혜란이, 정란이, 미란이 마님께서 돈을 가지고 와요. 돈은 뭐예요? GTP가 돈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돈. 그래서 평소에는 지갑이 비어서 GDP를 가지고 있다가 GEF 구아니딜 레이트 익스체인지 팩터가 이 혜란 마누라님의 지갑을 GTP로 채워줘요. 그럼 GTP를 채워주고 이 GTP를 채워주는데 택시 운전사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혜란이 마누라님이 어렸을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자기 뭐 친정 아버지가 택시 뭐 회사를 하다가 택시 기사님들한테 뭐 사기를 당했거나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을 못 믿어서 택시 회사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돈을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도로 이 술 취한 남편은 집안에 재워두고 다시 택시를 타고 그쵸? 혜란님 마누라가 여기 인폴틴을 타고 다시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와가지고 택시 회사 바깥으로 다시 나와요. 그쵸? 택시 기사 인폴틴하고 마누라가 그리고 여기서 GTP is activating protein. GTP를 가수분해해서 에너지를 내도록 해주는 단백질이죠. GTP가 가수분해되면 택시비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이제 택시에서 내리게 되고 택시는 다시 사이클을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임포트의 프로세스죠. 근데 이걸 잘 보시면 뭔가 하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은 물론 밖에서 방황하던 술 취한 아저씨들은 다 집으로 들어와서 잘 주무시겠지만 아저씨가 한 명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마누라님들, 혜란이님, 미란이님, 히란이님들 이런 분들이 다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들이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와야 할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것도 있어요. 그죠? 이번에는 익스포트 프로세스예요. 핵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 중 핵 밖으로 나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RNA 같은 것들. 근데 RNA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RNA가 단백질과 같이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나가요. RNA가 단백질과 같이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나가는데 이번에는 핵 안에 핵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택시인 여기 갈색 익스폴틴 택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 이 초록색 아저씨가 이번에는 뭘 가지고 있냐? NES, Nuclear Export Signal, 핵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저걸 가지고 있는 놈들만이 핵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를 딱 요 택시하고 딱 결합을 해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란 아주머니가 이번에는 좀 약간 의부증 같은 게 있는지 남편 혼자 나가는 걸 못 봐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같이 나가요. 셋이서 택시 한 대에 란이 마누라님께서 지갑에 GTP를 채워가지고 그죠? GTP를 채워가지고 가고 밖으로 나간다. 셋이서 택시 기사님하고 란하고 남편하고 같이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왔죠. 밖으로 나오면 이제 택시비를 줘야겠죠. 그럼 택시비를 딱 주고 나면 이제 기사님이 너네 둘 다 내려라. 그러면 내리자마자 란 마누라님하고 아저씨는 분리가 된다. 왜? 아저씨는 빨리 나와가지고 딴짓하고 싶으니까 멀리 도망가고 뒤도 안 보고 막 뛰는 거죠. 그리고 마누라님은 여기서 혼자서 방황하게 된다. 이것도 결국 이 사이클이 한 번 반복될 때마다 이 익스폴틴 택시는 다시 핵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뱅뱅뱅뱅 돌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란님이 핵 안에서 핵 밖으로 마누라님이 일방적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반이 계속 진행되면은 핵 안에는 더 이상 마누라들이 없어서 혜란이, 미란이, 화란이, 수란이는 좀 이상한가? 다 나가가지고 더 이상 여자분들이 없어가지고 이 익스포트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 란들을 임포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란은 밖으로 일단 나가죠. 그죠? 란을 갖다가 다시 핵 안으로 돌려놓는 기전이 필요하다. 이건 뉴클리어 익스포트 시그널
시그널 시퀀스야. 이 경우에는 뭐 류신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죠? 이런 것도 있다 보시면 돼요. So RAN GTP is maintained at high levels. 핵 안에, 핵이 집이죠. 집에 금고가 있어서 거기 GTP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한인 Nucleotide Exchange Factor, 란님이 마누라님이 다 쓴 GDP 지갑을 띄고 GTP 빵빵한 돈을 채워주는 게 바로 GEF죠. 이거 세포질에서는 밖으로 나가면 세포질 밖에는 돈 쓰고자 하는 놈들이 많죠. 돈 안 쓰려면 어떻게 돼요? 집 안에만 있어야 되죠. 집 밖 나가기만 하면은 몽땅 다 돈이죠. 요즘 왔다 갔다 전철비만 해도 되게 비싸요. 밥 한 끼 먹고 뭐 그래도 다 10,000원이고 그죠? 세포질에는 GTPase가 있어서 GTPase Activating Protein, 돈을 쓰게 하는 거죠. GTP를 빨리 돈을 써서 에너지가 나오고 GDP로 빈지갑으로 만드는 그런 애들. 자, 그래서 핵 안에는 RAN GDP가 굉장히 많다. 돈을 가지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RAN 엄마들이 집안에 많이 존재한다. 그렇죠? 이거 also promotes the binding of NES containing cargo. NES, Nuclear Export Sequence를 가지고 있는 RNA 단백질 콤플렉스를 익스폴틴과 결합해서 RAN이 GTP를 차고 핵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익스폴틴.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 있죠. Nuclear Transport Factor NTF2가 일종의 뭐 셔틀 버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익스폴틴이나 임폴틴은 택시고 얘네들은 셔틀스 RAN GDP. 세포질로 나와서 지갑이 떨어진 GDP RAN. 이건 일종의 사회 안전망 서비스죠. 아줌마들이 집 안에 있다가 지갑 차고 나왔다가 택시비 떨어져가지고 택시비 주고 났더니 지갑이 텅텅 비어서 GDP만 차고 있으니까 공짜로 태워주는 거죠. 그죠? NTF가 셔틀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준다. 그죠? 집으로 돌려보내줘야지만 거기서 다시 지갑으로 해서 GDP를 벗어내고 GTP를 충전하니까. 그죠? 그래서 와이프, 이게 RAN이죠, RAN. RAN은 집으로, 도시로, 핵 안으로, 이거 핵이죠, 핵. 여기는 세포질. 돌아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핵 안에 GTP, 이런 GDP를 차고 있으니까 빈 지갑, 반짝반짝한 GDP를 다시 교환하러 집으로 가야 된다. 거의 다 끝났어요. 뉴클리어 매트릭스, 뉴클리어 사이토스켈레톤.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핵 모양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많은 사이토스켈레탈이 아니죠. 뉴클리어 스켈레톤이죠. 일레멘트들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뉴클리어 라민이죠. 라민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로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크로마틴 파이버가 핵 안에 막 크로마틴 파이버 이렇게 염색체로 뭉치기 전에 이렇게 풀려있는 형태죠. 막 핵 안에 이렇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뭐 대학생은 지정좌석제가 아니지만 항상 자기 앉는 자리에 이렇게 앉죠. 그래서 크로모즘의 경우도 크로마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막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의 로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1번 염색체는 여기, 뭐 X 염색체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in situ hybridization, 이 모양을 흐트리지 않고 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핵이나 핵 안에 있는 DNA 모양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in situ라는 게 그런 뜻이죠. 요 핵 안에 요 DNA에 여기 확대해 보면은 뭐 이런 염색질이 있는데 여기 뭐 AT, GC, TT, A다. 이런 TT-AT다. 이런 서열을 가지고 있는 DNA DNA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염색질의 일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과 상부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TACG, AATA 이런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어서 여기다 형광물질을 달거나 그러면은 이러한 염기서를 가지고 있는 염색질이 이 핵 안에 어디 존재하는가를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결과죠. 그죠? 어떤 염색질에는 뭐 파란색 형광을 단 프로브로 염색을 했고 뭐 빨간색으로 염색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지금 크로모점 형태가 아니고 염색질의 형태예요. 이렇게 퍼져 있지만 각각 자기 자신의 로케이션이 있다는 거죠. 각각의 염색질마다 1번 염색체가 될 염색질, 2번 염색체가 될 염색질 이런 것들도 그죠? 자, 아까 highly compacted constitutive heterochromatin. constitutive는 뭐예요? 항상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계속 헤테로크로마틴 절대 풀어지지 않는다. 절대 트랜스크립션이 안 일어난다. 어떤 거? 센트로미어를 이루는 그리고 텔로미어를 이루는데 이런 데는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루는 DNA들은 주로 구조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반면에 facultative 그러면 constitutive 반대죠. 어떨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좀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세포 상황에 따라서 풀어져서 단백질을 트랜스크립션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vary over time. 하나의 세포에서도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자, 이번엔 누클레올러스예요. 핵 안에 있는 동그란 스트럭처. 인이에요, 인. 인에서 뭘 만드냐? 거기서는 라이보소말 RNA를 만들어요. 라이보소말 RNA. 세포 안에 가장 많은 RNA가 뭐냐고 물어보면 흔히들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니까 mRNA 아닐까? 그런데 사실은 mRNA보다 라이보소말 RNA가 훨씬 더 많아요. 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인 라이보솜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게 라이보소말 RNA니까. 그래서 핵 안에 인해서 라이보소말 RNA를 만들어서 핵 밖으로 나가서 세포질에서 라이보소말 프로테인과 결합해서 펑셔널한 라이보솜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인 안에 여러 가지 그래뉴를 이런 과립 모양이 보이는데 그게 실제로 라이보소말 RNA 분자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뉴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누클레올러스 오르가나이징 리전은 뭐 여기서 RNA, 라이보소말 RNA 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DNA 일부분이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셔널 바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RNA를 만드는 핵 안에서 이 특정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틀리게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줬다고 해요. 뭐 예전에 제가 실험했던 결과인데 뭐 M은 마우스 세포고 H는 휴먼 셀이에요. 그래서 세포를 퓨전 시켜가지고 뭐 세포와 세포 사이에 뭐 단백질이 왔다 갔다 하느냐 안 하느냐를 봤던 그런 실험인데 호엑스트라는 건 DNA, 즉 핵을 염색하는 핵의 DNA가 많으니까 염색하는 그런 염료인데 보시면은 이 어느 게 사람 세포고 어느 게 마우스 셀인지 어떻게 하냐 보면은 마우스 셀은 이렇게 위에 스페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치 뭐 여드름 모양 같은 거. 그래서 이러한 핵 안에 다양한 DNA 구조 때문에 저런 모양이 보인다. 그래서 다양한 핵마다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며칠 굉장히 강의도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하고 뭐 온라인 강의도 미었던 걸 하고 그랬더니 좀 목소리가 좀 안 나오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